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아이계좌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계좌 투자일지는 아이가 태어난 달에 아이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했어요. 매월 10만원씩 적립을 했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이에게 경제교육을 할 때 교육용 자료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의 자본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1개월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월 일지에 있던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한 달 전에 3월 8일만 해도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아이 계좌는 1월, 2월, 3월 내내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었고 올해 수익도 4.5%나 기록하면서 선전을 했었어요. 근데 일지를 쓰고 나서 3월 중순서부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금, 모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현금, 그 중에서도 달러 빼고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아이계좌 포트폴리오도 조금 영향을 받아서 아이계좌 3월 일지를 쓰는 날 기준이 2020년 4월 3일인데요. 첫 번째 주가 끝난 기준으로 잡고 올해 수익은 마이너스 99,000원 정도가 돼서 아까 한 달 전만 해도 플러스 4%였는데 음전환해서 마이너스 2.14%를 기록합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첫째 주의 수익은 마이너스 1.37%, 마이너스 65,000원을 기록해서 현재는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 2%로 됐고 자산 수익 중에 보면 1월과 2월은 플러스였지만 3월에는 마이너스가 좀 컸죠. 마이너스 거의 20만원 정도 된 것 같고 3월에 마이너스 4, 5%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수익을 다 까먹고 4월달에 조금 더 마이너스가 돼서 현재는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산 총액은 468만원 정도가 있고 투자 수익률을 월별과 연간으로 살펴보면 투자일지를 쓰는 날이 매월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지를 쓰는 날 기준으로 1개월간 수익률을 조회해 보았는데요. 투자 원금은 488만원 정도였는데 손해가 마이너스 21만원 정도 돼서 한 달간은 마이너스 4.3%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올해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투자 원금은 464만원에 투자 손익은 마이너스 10만원 정도를 기록해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2.1% 정도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화면인데 제 포트폴리오를 정기 예금금리와 미래에셋에서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해주는 그래프인데요. 미래에셋에서는 고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준 거고요. 미래에셋에서 제시하는 고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의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1%였는데 제 아이계좌 수익률은 2.9%를 기록해서 모델보다는 조금 더 상회했고 정기 예금금리가 1.9%라고 나오니까 어쨌든 금리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있었고 모델보다는 14% 정도의 초과 수익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아이계좌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추이고 초록색이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추이인데 1년 전에 투자했다면 1년간 이렇게 수익률이 났습니다 보여주는 그냥 그래프인 것 같아요. 2020년 1월까지는 모델 포트폴리오 고수익형 포트폴리오와 아이계좌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거의 비슷했죠. 근데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된 2월 3월 이후로 아이계좌 포트폴리오와 모델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됐고 특히 2월 달에서 3월 초까지는 아이계좌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났었죠. 근데 3월 중순서부터 수익이 꺾여서 현재는 약간 반등해서 4월 달에는 1년 수익률이 3.18%를 기록하게 된 거고 모델 포트폴리오는 2월 달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이너스 11%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전체 포트폴리오보다 아이계좌 포트폴리오가 주식 비중이 많거든요. 주식 비중이 아이계좌 포트폴리오는 53% 정도 되고 여기 모델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은 한 7, 80% 될 거예요. 지금은 안 좋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주식이 많은 계좌일수록 손해가 많이 난 거죠. 3월달 아이계좌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간단히 알아보면 아이계좌는 정상 비중일 때 위험자산이 70%, 안전자산이 30%인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현재는 위험자산이 53%, 안전자산이 47%고요. 2020년 1월에는 위험자산이 50%, 안전자산이 50%였는데 계속 매월 1%씩 올리고 있었고 2020년 3월에도
위험자산을 1% 올리고 안전자산을 1% 낮춰서 53대 47을 기록했습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 조절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라 하는데요. 지금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위험자산은 꾸준히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다음 달 업그레이드에서는 위험자산은 1%거나 더 이상 올릴 것 같고요. 다른 종목 교체가 특별한 건 없고 국내 채권 타이거 국고채 3년이 한 주가 그냥 덩그러니 있었는데 그거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채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I계좌 포트폴리오의 자산군별 비중을 보면 국내 주식이 50만원 정도 있고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선진국 주식이 이거는 거의 미국 ETF로 직접 매매한 거거든요. 109만원 정도 있고 비중은 23% 정도를 기록하고 이 두 개가 주식이고 위험자산인데 합치면은 비중이 33% 정도 되겠네요. 국내 채권은 이제 매도해서 없고 선진국 채권은 미국 장기채 TLT를 주로 하고 있는데 187만원 정도 있어서 비중은 4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실물 자산은 금과 리츠예요. 금은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46만원 정도가 금일 거고 나머지는 리츠일 건데요. 둘이 합쳐서 19.3% 정도를 가지고 있고 단기자금은 현금이에요. 현금은 달러와 원화로 돼 있고 달러 15만원, 원화 15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종목과 비중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내 주식은 11%를 가지고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 지속배당을 반반씩 가지고 있어요. 둘 다 한 5% 정도씩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해외 주식은 23%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식이겠네요. 분기배당 ETF인 SCHD, 월배당 ETF인 SPHD,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인 DIA ETF, S&P 500의 소형 가치주 ETF인 VBR이 있어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23%가 있고 각각 나눠서 4%씩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VBR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가치주 ETF를 지금 QQQ 같은 성장주 쪽 ETF로 바꿀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은 40%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채 TLT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주식과 채권, 리츠까지 포함한 거를 조정한다는 거고 금과 현금은 또 따로 비중이 들어가요. 이거는 바깥쪽에 있는 비중인데 미국 상업용 자산 ETF인 VNQ와 KRX 금이 편입돼서 19%를 가지고 있고요. 7%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 반반씩 가지고 있고 이번 달 I계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은 아리랑 고배당주가 10주가 늘어나 총 31주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거 지속배당이 9주가 늘어나 27주를 가지고 있고 해외 주식 ETF로는 DIA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변동이 없고요. SCHD 분기배당 ETF죠. 한 주가 늘어나 4주, SPHD 월배당 ETF도 한 주가 늘어나 6주, VBR이라고 S&P 소형 가치주 ETF가 한 주가 늘어나 4주를 가지고 있어요. I계좌를 10만원씩 적립해서 지금 400만원 후반대잖아요. 저희 아이가 한 40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럼 40개월 동안 투자하는 동안 해외 주식이 이렇게 4주, 6주, 4주 그 다음에 전달로 비교해보면 국내 주식도 아리랑 고배당주 20주, 타이거 지속배당주 18주 이렇게밖에 없었잖아요. 워낙에 10만원이라는 작은 돈을 분배해서 사다 보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 한 주를 더 추가적으로 사는데 한 달 건너뛰고 한 달 건너뛰고 뭐 두세 달에 하나씩 사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일어나서 주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서 산 거라 이게 저의 I계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역사 중에서는 굉장히 주식을 많이 산 축에 속하는 달이에요. 이렇게 3분의 1이나 더 추가를 사서 30주가 되고 이것도 3분의 1 정도 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주식이 30% 마이너스가 됐다고 봐도 되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나란히 한 주씩 산다는 게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한 달에 산 거 치고는. 국내 채권은 타이거 국고채 한 주가 그냥 보초병처럼 있었는데 한 주 팔아서 이제 없애버렸고요. 다음 달 포트폴리오부터는 아예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고 해외 채권 ETF는 TLT 하나로만 하는데 총 10주가 있었는데 한 주를 팔게 됐어요. I계좌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이후 40개월 동안 처음으로 매도가 들어간 달이에요. 그전에는 매수만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리츠는 VNQ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리츠가 많이 떨어져서 한 주가 늘어나 총 5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KRX 금을 하고 있는데 99.9 K를 하고 있고 1g 단위로 돼 있거든요. 8g을 총 가지고 있고
이번 달에는 매수 매도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종목별 보유 수량과 뭐 평균 매입가, 손익, 수익률 이렇게 본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여기 있는 모든 종목이 다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2월 달에 조금씩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더니 2월 달만 해도 VNQ 리치거든요. 여기는 빨간불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거의 지금 물타기가 들어간 상황이죠. 이번 달에 매수한 다음에도 손해가 벌써 마이너스 20%나 되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DIA ETF를 한 주를 저번 달에 샀는데 사자마자 마이너스 10%가 되더니 한 달 만에 또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SCHD도 뭐 11%, SPHD 29%. 여기 보면 SCHD랑 SPHD는 둘 다 배당 ETF인데 손익률 차이가 크죠. SCHD는 분기 배당이라 주식 가격도 좀 잘 올라가는 편이고요. 여기는 리츠가 없어요. 근데 SPHD는 월배당이고 배당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배당률이 높거든요. 가격이 좀 덜 오르는데 리츠가 있어서, 리츠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리츠가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장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라 리츠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거기에 휩쓸려서 같은 배당주 ETF지만 차이가 좀 나게 됐죠, 수익률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어져도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고, 20년 만기 미국채인 TLT가 한 주를 팔았지만 남은 9주는 30%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판 한 주는 이익 실현을 30%로 익절을 하게 됐겠죠. VBR이라는 S&P 스몰캡 밸류 ETF는 32%나 떨어졌네요. 아무래도 스몰캡은 베타가 높고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를 QQQ나 성장주로 바꾸고 싶은데 약간 고민인 게, 아이 계좌 같은 경우는 60년, 100년, 지금 아이가 4살일 때부터 60년까지 그 이상 투자할 계좌이기 때문에 이거 뭐 손해난 걸 팔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종목 교체는 또 하고 싶어서 이거를 그냥 두면서 종목을 추가적으로 살지 아니면은 종목 교체를 매도 매수를 하면서 바꿔 나갈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손해난 걸 팔 이유는 없는 계좌긴 하거든요. 그리고 금은 수익은 현재 8.3%가 난 상태고, 그래서 전체 계좌의 10%는 금으로 배당을 하고 나머지 X에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0년 3월 아이계좌 투자일지를 간단하게 리뷰해보았는데요. 아이계좌는 40개월 정도 10만원 정도씩 적립을 했는데 현재 위기기도 하고 주식이나 모든 자산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립 금액을 조금 높이면은 차후에 수익률이 개선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뭐 15만원 정도를 적립해줄지 고민 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계좌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계좌보다 애착이 있는 편인데, 이 기록들을 아이한테 보여줄 것도 기대가 되고, 아이가 커가면서 다른 입시를 위한 교육보다 경제 교육을 좀 더 집중해서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과 자본주의의 역사, 생리를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자본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게 제가 부모로서 가장 해주고 싶은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이 계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일지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일지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